안녕하세요. 만화클래식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저희 2024 하고 싶은 만화전의 후원업체였던 JQ 코믹스가 이번에 SBA와 함께 서울시에서 무료로 전문 웹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상비즈 아카데미 3기 하반기 웹툰 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상상비즈 아카데미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문 인력 양성 기관으로 웹툰 창작 과정은 14주간 웹툰 제작 전 과정에 대해서 배우고 신작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업체 투고까지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데뷔를 꿈꾸고 있는 분들은 데뷔작 준비를, 차기작이 고민이신 분들은 차기작 기획을 함께 해볼 수 있는 교육 과정으로 이미 수강한 분들의 많은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링크는 상세 페이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1일) 화요일 만화클래식 339편 7월에 AS 녹음 중입니다. 저는 진행자 인덱스고요. 오늘은 저번 달과 마찬가지로 저희 정다민 PD님이랑 성인수 대표님이랑 함께 녹음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 다 뭔가 되게 생기가 없어 보이는데 혹시 일에 치이다 오셨나요? 저희 치킨 먹고 왔는데. 네? 방금 KFC 먹고 왔어. 아, 부럽다. 우리가 이제 회사 여기 직원 회사들이 몇 개 이제 같이 지내니까 네. 야구 팬들이 많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야구 팬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간단한 내기를 한 거지. 네. 이번에 한 팀이 원래 3번씩 붙고 로테이션 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SWA 직원분이랑 저희랑 같이 이제 3경기 중에 2경기를 지는 팀이 네. 이제 치킨을 쏘자 이렇게 아. 됐는데 이제 그래서 오늘 날 잡고 KFC를 먹었습니다. 원래 응원하시던 팀들한테 건 건 아니신 거죠, 그러면? 아니지. 자기 응원팀인데 저쪽 응원팀이랑 내 응원팀이랑 붙은 거야. 아. 그래서 지는 사람이 2경기 이상 지는 사람 치킨 쏘자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재밌는 컨텐츠를 즐기고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야구 좋아하세요? 아니요. 전 야구에 대해서 1도 모릅니다. 잘 됐어. 야구는 슬픈 드라마야. 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저한테 발도 대지 마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알게 될 겁니다. 한국에서 살다 보면 야구 모르고는 얘기하기 힘드니까. 참고로 어느 팀이 이겼나요? 제가 롯데가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롯데가. 그래서 한화가 사주셨어요. 아, 한화랑 롯데 경기였군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되게 재밌게 경기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왔다. 인데스 작가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최근에 저속노화 식사법이라는 정의원 교수님의 책을 읽어봤는데요. 그게 뭔데? 모르세요? 저속노화 식단을 진짜 어떻게 유명해요. 모르시지? 지금보다 더 덜 늙고 싶은 거라고? 네. 대충 이제 크게 보면 그런 거죠. 네. 저 사실 여기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인수 대표님이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다가 맞아요. 갑자기 숨이 막히는 증상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심하죠. 그 해답을 제가 저속노화 식사법이라는 책에서 찾았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교수님이?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이라는 생리작용이 있는데요. 다빈님 왜 이렇게 적극적인 줄 아세요? 아니요. 어떻게든 나를 오래 살아남게 해서 자기 월급을 받아야 되거든. 그럼요. 숟가락 들 힘 있으시면 일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 인간을 오래 살려 남겨서 월급을 받아야겠다는 신념으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빨리 말씀해 네, 주세요. 어쨌든 그게 어떻게 된 기전이냐면 네. 사람이 당이 너무 많이 포함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인슐린 과다 분비 현상이 일어납니다. 난데. 네. 그런데 그 호르몬에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도 같이 동반되고요. 그렐린이라는 식욕 호르몬도 이제 시간차를 두고 같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런 호르몬들이 나온 상태에서 식사가 되면 피하 지방, 그러니까 갈색 지방, 우리가 흔히 이제 체온을 잃었을 때 발열이 되면서 자신을 소모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지방이 아니고 그냥 기름 덩어리인 백색 지방이 생성이 된다고 책에 써져 있었거든요. 지금 이거를 그것도 원고도 없이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네. 외워서 이제. 네, 제가 책을 읽을 때 참 느리게 천천히 읽는 역시 편이라서. 공부 잘했던 사람들은 달라.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면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자신이 식사를 하는 도중에도 점점 배고픈지 모르는 몸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점점 더 많은 탄수화물, 점점 더 많은 당을 섭취하게 되겠죠. 그러면 점점 더 많은 인슐린이 나오게 되겠죠. 왜냐면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니까. 근데 인슐린은 신장으로 물과 소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그렇게 부었던 몸의 붓기가 부종이라고 하죠. 밤에 식도나 호흡기로 올라가서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하게 된다고 적혀 그게 있는 부종 거예요.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냥 목이 부어서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보종이 올라온다잖아요, 호흡기까지.
밤에는 그렇게 올라와서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결책은 마인드 식사법이라고 하는 건강한 식단의 식사법이 있는데 그걸 지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약하자면 채소를 많이 드셔라입니다. 그리고 블루베리가 몸에 좋답니다. 블루베리 많이 드시도록 하시고요. 전혀 들을 것 같은 표정이 아니에요. 오늘도 치킨을 먹고 왔다고 네. 하시는 분에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노동자는 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쌀 좋죠. 맞는 말이긴 한데 적당히 먹으라는 거죠. 그렇죠. 쌀 중에서도 이제 그 껍질을 다 벗기지 않은 백미 말고 현미 그리고 반만 벗긴 것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선 그걸 먹는데요. 그러면 이제 먹을 때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라 이런 뜻이군요. 간단히. 탄수화물 섭취를 무조건 줄이는 것보다는 소화 속도가 느려서 당 지수가 빨리 오르지 않는 탄수화물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 자꾸 얘기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소화 속도가 늦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흥미 없어 보이시네요. 네. 하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근황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의 소식 이제 미약 탐구에 관련 소식부터 빠르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미약탐구의 이와키 히토시 편에 대한 AS고요. 이와키 히토시 선생님이 히스토리에로 2025년 코단시아 만화상 종합 부분을 이제 수상을 하셨어요. 이게 되게 오래 연재된 만화인데 그쵸. 되게 오랫동안 또 소식이 없다가 작품의 한 장이 마무리되는 어떤 느낌의 최신권이 좀 비교적 최근에 발매가 되어서 수상을 한 것 같고요. 네. 히스토리의 수상 이력이 2010년 제14회 일본 문화청 예술제 대상 그리고 2012년 제12회 데즈카 오사무 문화상 대상을 수상을 했으니까 네. 이게 13년 만에 수상을 다시 한 셈이 되고요. 근데 그 일본 문화청 예술제 대상 그리고 데즈카 오사무 문화상 대상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상의 위상 정도 되는 상인가요? 일단 우리나라 만화상이랑은 좀 포지션이 달라가지고 우리나라로 비유할 수 있는 상이라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되게 권위 있는 상들이에요. 둘 다. 문체부 장관상 뭐 이런 건가요? 그건 또 뭐 어렵군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본 그 만화상이라고 딱 얘기가 나왔을 때 네. 바로 이제 언급이 될 만한 그런 권위 있는 상들입니다. 아, 동화책. 일단은 고단샤가 뭔지를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단샤가 뭐죠, 다빈님? 코단샤가 일본에 있는 이 종합출판사죠. 종합출판사인데 엄청 거대한 출판사고 네. 이제 인덱스 작가님께서 문의를 해주신 앞에 두 상은 출판사가 아니라 이제 상 주려고 만든 어떤 협회 같은 곳에서 상을 준다고 치면은 이 코단샤 문화상은 히스토리에가 연재되고 있는 월간 애프터눈이라는 잡지가 있는 출판사라서 거기서 이제 자기네 출판 잡지에서 연재되고 있는 만화들 위주로 이제 본 다음에 거기서 수상작을 또 주는 셈인데요. 자세한 것은 올해 올라간 저희 PDF 일본 만화상 편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코단샤 만화상 수상을 하셔서 해당 수상에 대한 이와키 히토시 작가님의 소감이 공개가 되었는데 되게 놀라운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와키 히토시 작가님이 지금 나이가 64이신데 네. 히스토리에를 완결내기 위해서 만화스쿨에 다니면서 디지털 만화를 배우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네. 저는 매우 감동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상소감 전문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이번에 히스토리에라는 작품이 매우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원래가 어시스턴트 체질인 저한테 있어 작품은 제 자식 같기도 하고 제 주군 같기도 한 존재입니다. 작품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해서 제가 상을 받게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주군 히스토리의 어시스턴트 같은 느낌으로 계속 만화를 그려왔던 저입니다만 연령에서 오는 노쇠함과 원래부터 좀 지연이 되고 있었던 작업이 더 늦어지게 되어서 유감스럽게도 현재는 게재지에서의 연재를 휴재 중인 상태입니다. 40년 이상 계속해온 종이와 펜 작업으로는 이야기를 완결시키는 게 물리적으로 무리일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타블렛 작화로 전환하였기에 여러 가지 특히 신체적, 체력적인 미비함을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작품을 완결내고 싶다고 더욱 강하게 희망을 가지는 요즘입니다. 아직 기대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만 이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히스토리에를 읽어주신 모든 분들, 이야기의 다음을 기대해주시는 모든 분들, 작품 제작에 도움 주시는 분들, 64세 저에게 친절하게 디지털 기술을 가르쳐주시는 만화스쿨의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야, 최재훈 작가님 이거 소식 들으면 또 울겠네. 보시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울었어요. 아 진짜요? 정말 눈물을 흘리셨나요? 이 소식을 제가 네. 그 지난주 주말 새벽에 봤는데 새벽에 제가 깨어 있다가 이 소식을 보고 네. 베개를 적시면서 잠들었죠. 새벽에 잘 안 깨어 계시는데 이렇게 운명이었나 보다. 그거를 그러니까요. 그 이걸 타이밍에. 읽으려고. 근데 정말 자신의 작품을 존중하는 장인 같은 포스가 느껴지는 수상 소감이네요. 저는 물론 그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 다 동의를 하면서 네. 네, 저는 이제 이 이아키토시라고 하는 사람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장인 이런 것도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보다는 한 인간이 네. 이렇게 변화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나이도 많고. 그리고 이 사람은 본인이 한 걸로 잘 되어온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방식이 네. 잘 되어왔고 40년 이상 자기가 그걸로 작업을 해왔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바꾸면서까지 뭔가를 해보겠다는 건 아직도 이 사람이 말캉말캉한 감성과 그렇죠. 이성을 그렇죠. 가지고 언제든 자기를 수정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지점에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참 놀라운 지점이 있다라는 거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눈물을 흘릴 정도인가? 컨셉 잘 잡으시네요. 이제 와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아니, 되게 감동적이었다.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본받을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미학탐구회와 망가다 등에서 다루었던 이토준지 편에 대한 AS고요. 네. 7월 18일 금요일에 이토준지전 유혹 일러스트레이션스라고 하는 책이 발매 예정입니다. 이게 아마 그 이토준지 전시회하고 연계되는 책인 것 같은데 전시회 신작 일러스트, 컬러, 흑백 일러스트 123점, 그리고 이토준지와 코지마 히데오의 대담, 그리고 토미의 전 페이지 콘티, 와. 그리고 단행본 미수록 작품인 토미의 탈취까지 수록이 된 진짜 알찬 구성의 전시 도록 느낌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알차다 보니까 네. 책의 정가가 42,000원이에요. 쉽지 않은 가격이죠. 근데 쉽지 않은 가격인 만큼 네. 구성을 보면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토준지 정도 되는 만화가의 이런 네. 수록집이 42,000원이면은 저는 의외로 살만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그래요? 드는데요. 네, 일단 이토준지랑 같이 대담을 했다는 코지마 히데오 혹시나 여기 만화 팟캐스트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 게임 네. 개발자입니다. 네. 아, 그래요? 게임 개발자인데 되게 천재적인 게임 개발자라고 많은 예술가들한테 칭송받는 사람이고 알만한 작품으로는 메탈 기어 솔리드라고 하는 아하. 게임이랑 최근에 나오는 데드 스트랜딩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최근에 2 나온 거죠. 최근에 2 나와서 막 이렇게 홍보하고 다니는 거 본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작품들 만들고 있는 분인데 되게 독특한 사람이고 이토준지랑 왜 이 사람은 코지마 히데오가 대담을 한다는 게 여기 실리는 게 뭔가 의미가 있냐라면은 네. 그쪽 분야에서 그런 식으로 업적을 쌓고 있는 사람이라서 대담을 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되게 또 독특한 지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토준지랑 만약에 대담을 시킨다 그러면은 만화 관련된 평론가나 네. 만화 전문 기자나 네. 이런 사람을 대담시키는 거는 별 재미없거든요. 같은 분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니까는 얘기하면 뻔해. 아, 들었던 얘기네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힘들지 않냐? 이런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이토준지랑 만약에 궤도를 붙였어. 과학 유튜버. 궤도 맞죠? 같이 네, 붙이면은 맞아요. 궤도는 귀신을 있을 수 없는데요? 이러면서 그럼 이토준지는 뭐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귀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코지마 히데오랑 이 대담도 분명히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빛깔의 대담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지점이 좀 재밌을 것 같다. 그러게요. 전혀 다른 시각의 재미를 줄 수 있겠네요. 그런 지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토미의 전 페이지 콘티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토미에라고 하는 작품은 이토준지한테도 뭐 굉장히 소중한 작품이겠지만 어떤 우리가 공포 만화라고 할 때 이토준지식 공포 만화를 할 때 반드시 나오는 작품이고 많은 부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작품인데 이 작품이 콘티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보는 사람들한테 큰 의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전 페이지 콘티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놀랍고. 맞아요. 이게 이토준지의 이 작품 세계관 안에서 되게 초기 거의 그쵸. 데뷔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리는구나 하는 되게 감회가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보존 상태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렇게 들으니까. 근데 인덱스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콘티라는 게 네. 그러니까 어차피 낙서처럼 하잖아요. A4 이렇게 여러 번 접어서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아, 그렇죠. 근데 그게 이렇게 실릴 정도로 남아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이 평소 만화를 그릴 때 어떤 태도로 그리는지도 조금 알 수 있는 지점이라서 분명히 이토준지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토미의 콘티도 큰 의미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42,000원이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실에 들어오나요? 네, 근데 지금 이거 전에 하나 더 사야 될 게 있어. 내가 개인적으로 네. 베르세르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주인공 막 고통받는 걸 좋아해서 근데 진격의 거인 베르세르크 그런 거죠. 진격거도 근데 베르세르크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쨌든 근데 베르세르크도 얼마 전에 그 일러스트 약간 북 같은 거 아트북 같은 게 나왔어. 이 두꺼운 게. 그래요? 근데 내가 아직 그걸 못 샀어. 생각해보니까 7월 1일이니까 어디선가 오늘 돈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같이 구매하면 딱 좋을 것 두 같은데. 개 딱 하면 한 10만 원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지금 다비님이 눈을 반짝반짝 거리고 있네요. 네. 베르세르크도 한번 다뤄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이거 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다음에 녹음하러 올 때쯤이면 이미 두 권이 제 앞에 들어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 돈으로 사실 생각은 없나요? 저는 거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망가다에서 다루었던 야마시타 토모코 화이트 노트패드 편에 대한 AS고요. 네. 야마시타 토모코 작가님이 비교적 최근에 올해 연재하셨던 위국일기라는 작품을 완결내시고 그 이후에 신작 단편집 사신이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네. 그 작품이 7월 1일 화요일 오늘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사라진 남편을 찾아 헤매는 전직 형사, 누군가 죽은 현장만을 쫓는 그녀에게 붙은 별명은 사신, 그리고 오늘도 그녀가 나타난 곳에서는 시신과 죽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일본 드라마를 비롯한 콘텐츠들에서 되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줄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야마시타 토모코 작가님이 그렸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는 게 있고요. 이 작가님이 전작인 삼각창에 밖은 밤이라는 작품에서도 이 표지 즐겨준대. 공포 추리 소재를 비엘하고 결합시켜서 되게 본인만의 섬뜩한 감각을 만화로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이번 작품은 또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하고요. 네. 이거는 저도 곧 구매해서 빠르게 감상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비님이 사시는 건가요? 네, 내돈 내산 하겠습니다. 오늘 7월 1일이네. 리디 충전해야겠네. 맞습니다. 야마시타 토모코 작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다비님이 처음 오셨을 때 저랑 네. 같이 방송할 때부터 얘기를 했던 작가고요. 근데 대단하네. 최근에 위국일기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뭐 이제 한국까지 건너온 데는 시간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단편을 또 낸다고 하니까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야마시타 토모코 작가 같은 경우는 좀 사적인 얘기를 좀 해준다면 한국 영화나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아하세요. 맞아요. 박찬욱 감독 영화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오징어 게임 찬욱. 시즌 3 말고 시즌 1 때 보셨나요? 시즌 3? 네. 아니요, 저는 1, 2, 3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자, 근데 오징어 게임 시즌 1 보고 되게 재밌었는지 새벽에 막 팬아트 같은 거 본인 트위터에 올리고 그럴 정도로 그런 부분을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호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신작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 야마시타 토모코 작가가 가지고 있는 뭔가 조용한데 조용하고 서늘하지만 뭔가 우수에 찬 감성 같은 게 있거든요. 내가 뭔 말하는지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보시면 느껴져요. 화이트 노트패드 때도 그렇고 위국일기 때도 위국일기는 좀 분위기가 다른데 네. 단편들을 보면은 되게 뭔가 차갑고 먹먹한데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다운되지 않는 그 약간 묘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번 스릴러에 되게 어울리는 분위기일 것 같은데요. 이거는 스릴러라면은 더더욱 그런 것들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서 이번에 저 사오시면 근데 전자책으로 사실 거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찾아보다가 바로 알게 된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 네. 이 작품 일본에서도 오늘 발매돼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지금 아마존 재팬에 접속해서 들어가 봤는데. 아, 그러면 이 사람이 한국 진짜 좋아하나 보다. 빨리 해주는 거 보니까. 오늘 발매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동시 발매는 7월 흔치 1일. 않은데. 네, 그래서 되게 특이한 케이스이신 것 같고, 확실히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정말 지대한 작가님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거 할로 막 뽕 차오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네. 기분 좋네요. 네, 기분 좋죠. 빨리 맞죠? 볼 수 있으니까 일단.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오늘 충전되면 누군가 사겠군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청계영 작가님 편이네요. 네, 다음 소식도 청계영 작가님 편이고요. 지난번에도 전달을 드렸는데 녹음일 기준인 바로 오늘 7월 2일 화요일부터 카페 꽃마 홍대점에서 언플러그드 보이 콜라보 카페가 열흘간 개최 예정입니다. 와, 이 카페 콘셉트는 백투더 나인틴스, 이 90년대 소녀들의 이다였던 무공해 순수 소년 현겸이가 홍대에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되게 많은 이벤트가 이 카페콤마 홍대점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그 중에서도 현장에서 펠레터를 작성할 수 있나 봐요. 그 펠레터들이 선계영 작가님께 직접 전달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어쩌면 작가님의 답장을 받아볼 수 있을지도라는 이 공지를 올려주셔서 되게 작가님과 이제 직간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밖에도 이 카페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굿즈 그리고 이벤트가 가득하니까 네. 놓치지 말고 찾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카페 코마라는 곳이 홍대 네. 앞에만 있는 건 아니고 네. 여러 군데 있어요. 지점이 있죠. 여러 지점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진행된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고 싶긴 하다. 궁금하네요. 여기가 홍대 입구 역 출구랑 되게 가까워요. 되게 가까워가지고 그냥 길 가다가 이런 게 있네 하고 되게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은 분들도 계시는데 네. 저번에 여기서 이제 여학교의 별 콜라보 카페도 여기서 했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그 일이 있어가지고 주변을 좀 지나다니고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고 그리고 현장 반응도 보니까 되게 이제 이 카페 좋아해 주시는 분들 반응을 많이 볼 수 있어가지고 언플러그드 보이 카페도 이 작가님 작품 좋았는데 이 작가님 작품 다시 보고 싶었는데 하는 분들 계시다면 방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고전 IP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경우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콜라보 카페까지 고전 만화로 하는 건 아마 처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 언플러그드 보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고전 만화라고 부를 수 있는 만화죠. 시간이 그렇죠. 오래 갔어요. 근데 일단 최근에 다시 나왔고 네. 최근에 이제 문동에서 다시 나왔고 그리고 요즘에도 여전히 많은 이제 훨씬 더 젊은 층이 네. 젊은 층에 있는 분들이 이 만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언플러그드 보이라고 하는 작품을 고전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네. 그러니까 출간인은 고전이지만 첫 출간인은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고민해볼 부분이 있을 정도의 개성을 가진 만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한번 고민해보시면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 카페콤마 여기 이제 그 여학교 예별 네. 작업하신 분이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카페콤마 정문을 유리문을 이렇게 열어놓을지 모르고 그 선생님들을 이제 거기다가 래핑을 해놨는데 외벽에다가 래핑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문을 열면은 그 외벽은 벽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안 보이는 그런 게 아니요 보여요. 보이는데 원래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선생님들을 볼 수 있는 느낌으로 해놓으셨는데 그죠, 그걸 그죠. 열어놔가지고 선생님들이 약간 안녕하는 느낌으로 미리 나와 계신 거예요. 아 맞아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해프닝도 좀 있긴 있었는데 사용한 되게 좋은 음. 공간이고요. 청계영 작가님은 예전에 아마 작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클리오라고 하는 화장품 브랜드하고도 콜라보를 하신 적이 있을 만큼 맞습니다. 되게 이런 거에 열려 있는 분이시니까 본인도 만화- 되게 즐거워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화 칸 모양 팔레트가 나왔었죠. 네, 맞아요.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아니요, 저는 화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화장 안 해도 뭐 좋으면 소장할 수 있죠. 소장할 수 있지. 그건 그렇죠. 네. 자, 다음 소식은 우리 그 만화 오타쿠 토크 모임 이름이 뭐였죠? 만화 사교 클럽. 네, 만화 사교 클럽에서도 오타쿠 토크 모임이 왜? 만화 사교 클럽에서도 소개가 된 적이 있었던 판파니아 시리즈 편에 대한 AS입니다. 네, 망가다에서 다뤘던 판파니아 시리즈 편에 대한 AS인데요. 그 사교 클럽에서도 그렇고 이 만화 들고 오신 전우님도 이 판파니아라고 하는 작가를 되게 좋아하시죠. 그래서 그 편이 논란이 많았지만
그만큼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편이었거든요. 망가다에서. 혹시 무슨 논란이었는지 여쭤봐도 그 될까요? 인수 작가님이 판판야를 되게 안 좋아하세요. 아, 그런 논란? 둘이 의견이 너무 충돌했다는 논란. 지금 마이크 내려놓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신작 단편집인 상점가의 전진이 6월 20일 종이책으로 출간이 이미 되었고요. 표제적인 상점가의 전진을 비롯해서 윤번지, 빌딩, 즐거운 부동산, 올바른 주먹밥, 개봉 방법, 누누막막, 슈퍼하우스 등 16편의 단편이 수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제목이나 단편들, 이제 수록된 단편들 제목을 봤을 때 조금 이번에는 공간, 집이라는 공간에 좀 집중하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드는데 이번 작품에도 작가의 일기와 해제 같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니까 네. 전우님을 포함해서 작가의 팬이신 분들은 이번 신간 소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알기로 이 작가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약간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것을 찾아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작가분이신데 혹시 지금 마이크 내려놓고 계신 분 작가를 싫어할 이유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안 맞는 거죠. 취향이 안 맞는다고 이렇게까지 배척을 하나.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판판야 처음에 표지를 봤을 때 네. 혹은 그 웹상에서 소개 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기대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네. 처음에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 번에 4-5권 한국에 4-5권 같이 샀거든. 네. 같이 사서 보는데 이제 보다가 이제 내가 기대했던 바와 달랐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기대한 바와 다르더라도 재미가 있으면 좋은데 네. 일단 내 취향과 이런 것들과 많이 멀어진 부분이 있었고 난 그냥 귀여운 친구가 도시 걸어 다니는 걸 내가 왜 봐야 되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뭔가 의미를 도시 산책자라는 그 이야기를 했던 철학자도 있었던 것처럼 이게 그 도시에 대해서 뭔가를 의미 부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그러기에는 바빠요. 그 본인의 결핍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는 어떤 감성을 불러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그냥 시큰둥하고 있었는데 네. 예전에 나랑 같이 방송하던 누군가가 전모 씨가 네. 이걸 엄청 좋아하면서 나를 되게 공격을 했어.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나는 이케베 아오이였던 것 같고 네. 이번 네, 판판야도 맞아요. 그래서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더 싫어진 거 있잖아. 그냥 아하. 그 공격을 당하니까 더 싫어. 씨. 감정상해서.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이게 의미 없는 만화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여기서 뭔가 어떤 의미를 찾으시는 분한테는 분명 재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전 네. 아니지만. 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류의 만화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망가다에서 다루었던 트르마 이카다 작가의 메달리스트 편에 대한 AS고요. 네. 7월 중에 메달리스트 최신권인 12권이 한정판과 일반판 두 가지 버전으로 판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6월 23일에 13권이 원서로 발매가 되었고요. 이게 인기가 일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고 많아지고 있는 작품이니만큼 되게 여러 가지 판본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리뷰를 했었고 리뷰한 다음에도 이북이 나오면 또 빼놓지 않고 구매하고 바로 감상하는 작품 중 하나인데 네. 이번 12권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좀 기대되는 마음으로 발매 소식을 전달드립니다. 우리 회사에 많은 사람이 반겨할 만한 소식이네요. 메달리스트 애니 혹시 보셨나요? 아, 애니메이션을 클립으로만 잠깐 봤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아직 못 보셨군요. 되게 네. 재밌어요. 다 보셨어요? 네. 아, 진짜요? 약간 이렇게 집중해서 봤다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옆에 틀어놓고 본 그런 기억인데 그때 이제 하다가도 이 친구들이 되게 익사이팅한 스포츠를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되게 표정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 그려서 생각보다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 만화책도 그래서 저는 계속 기대해서 보고 있는데 늘 말하지만 내용은 뻔하지만 그 뻔한 데서 오는 재미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이 메달리스트 이야기는 또 이렇게 끝도 없이 해줄 수 있는 분이 네네 곧 저희 이제 방송을 찾아오시죠. 금요일 날 오실 거기 때문에 녹음할 때 그때 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달리스트도 약간 소년 만화 같은 줄거리에 완전 소년 만화 느낌이죠. 스포츠 만화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열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원고 내용 할 게 몇 개 없어가지고 이게 시간이 별로 되게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네. 벌써 30분이나 진행을 했네요. 뭔가 근황을 되게 길게 말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요, 그냥 그 밥 얘기하는데 시간 보고 있었는데 한 5분 안에 컷돼서 그건 상관없는데 요새 그러면은 무슨 작품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저번 회차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만전에 참여하기로 이제 결정이 된 만화의 원고를 진행 중입니다. 아, 그거 말고 다른 거는 혹시 뭐 하시는 건 없어요? 밴드 활동도 간간히 하고 있고요. 8월에 공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6월이 다 지나고 7월이 시작된 지금이 라스트 스퍼트를 달릴 때죠. 바쁘시군요 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중학교에 웹툰 동아리 강사로서 출강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중학생들 만나면 난 어린애들 만나면 무서워 이제. 왜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느낌. 약간 너무 벌어져가지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약간 감이 안 서는 느낌. 그러니까 굳이 잘 보일 필요는 없지만 네. 그래도 서로에게 상처되지 않고 그쵸. 이해가 닿는 범위 안에서 잘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서로 쓰는 용어나 언어나 이런 것들 단어의 느낌, 의미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그래 이렇게 되면 이제 예전에 내가 들었던 말 중에 우리 선배가 해줬던 말 중에 되게 지금까지도 공감하는 말이 있는데 네. 늙으면 그냥 빨리 돈 내고 꺼져주면 된다. 그냥 밥 살 때도 밥 빨리 사주고 그냥 자기는 빠져주고 이렇게 그게 제일 좋은 거다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중학생을 만난다니 아직 인덱스 작가님은 그 근처시긴 하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네, 나이 차이 10살 이하로 나니까 아직까진 그렇게 많이 벌어지진 않은 편이죠. 그렇네요. 이렇게 늙어가네요 하루하루. 저도 그 말 새겨뒀다가 한 10년쯤 뒤에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뉴스 스테이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